안녕하세요. 펀드메딕입니다. 제가 연초에 게임 ETF를 언급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후로 폭락을 했네요. 일단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가격적으로 매력적인 구간에 진입했지만 투자하신 분들이라면 굉장히 가슴 떨리고 속상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겁니다. 이게 불안할 때는 이런 때에 내가 너무 불안하고 못 참겠다 그러면은 내가 과연 투자를 했는지 또는 투기를 했는지를 잘 판단해 봐야 됩니다. 투자라는 거는 일단 변동성을 견디고 미래에 큰 수익을 얻을 거라 기대하는 부분일 경우에 투자라고 좀 부를 수가 있는 거고, 투기는 좀 어떤 모멘텀, 좀 더 오르겠지, 빨리 오르고 먹고 나와야지라고 생각할 때 투기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면에서 게임의 큰 변동성은요, 조금 투자의 관점에서 좀 길게 접근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여전히 중국 길은 막혀 있어도 동남아로 활로를 찾고 있고, P2E나 NFT나 메타버스의 테마는 여전히 살아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타이거의 게임 ETF 얘기고요. 1월 6일 날 말씀드리고 나서 장이 폭락을 했는데요. 글로벌의 성장주 시장 전반이 많이 테마들이 하락을 했는데, 타이거 K게임 기준으로 연초 대비 한 30% 가까운 폭락을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게임 산업에 대해서, 현황에 대해서 마침 대신증권에서 잘 정리해준 리포트가 있어서 이럴 때 한번 공부를 하면서 투기가 아닌 내가 한 행위는 투자였다라고 공부를 좀 해보게 됐는데요. 일단 우리나라는 2020년 기준으로 중국 수출 비중이 한 약 3분의 1 정도라고 해요. 그러니까 중국 향이 한 3분의 1 정도, 우리 게임 산업에서. 그리고 중국은 이제 자국 내 출시되는 게임에 판호라고 하는 일종의 인허가권을 발급하는데, 2017년 이래 현재까지 발급된 게 총 931건이 있었대요. 근데 그 중에 우리나라는 좀 충격적이게도 단 3건만 판호를 받을 정도로 중국으로부터 규제를 많이 받았다고 볼 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 중국 내에서도 이런 규제들이 이미 강화되고 있었던 거예요. 예를 들어 뭐 청소년들 시력 향상을 위한 시력 보호해준다는 명분으로 온라인 게임 총량제를 도입시킨다든가, 해외 서버 연동 금지를 시킨다든가, 뭐 홍콩 사태나 등등, 이게 이런 그 민주화 운동, 여론, 뭐 통제 이런 등등의 목적도 좀 있었겠죠. 그리고 심지어 작년도에는 미성년자의 온라인 게임 중독을 방지하겠다라고 하면서 온라인 게임 허용 시간을 주말과 공휴일 밤 8시에서 9시로 아예 제한시켜버립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상상도 하지 못할 규제를 뭐 통금 제한처럼 걸어버리는 나라기도 하죠. 그래서 꼭 우리나라 판호 발급만 안 해줘서 우리나라만 피해본 게 아니라 중국 내 산업도 이 성장률이 연간으로 봤을 때 급격히 한 자릿수로 낮아지면서 정체를 경험하게 됩니다. 2019년까지는 급속히 성장하던 게 2020년 이후로 보면은 굉장히 좀 성장세가 더뎌지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반면에 활로를 이 동남아 지역에서 찾아볼 수 있겠다라는 분석이 되게 흥미로웠어요. 연간으로 한 9.9%, 10% 가까운 성장률을 좀 보이고 있다는 건데요. 특히 우리나라 게임 중에서도 미르포라는 게임이 동남아에서 생각보다 잘 된다는 거예요. 뭐 우리나라가 진출하려고 그래도 이미 동남아 지역은 뭐 화교라든가 중국 플랫폼들이 워낙 이미 이제 큰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국 게임 회사들이 이제 활개를 치고 있는데, 왜 도대체 미르포가 동남아에 잘 될까? 요게 이제 리포트에 제가 흥미롭게 읽은 부분인데, 아무래도 이 P2E, 플레이 투 원, 게임을 통해 돈을 버는 부분 등이 동남아의 경제 수준이나 소득 수준에 관련이 있다라는 분석입니다. 예를 들어 필리핀 사례를 얘기를 하는데요. 한 40대 아저씨가 하루에 무슨 게임을 2시간 하면서 약 한 550달러, 우리나라 돈 60만 원 수준의 돈을 벌었는데, 필리핀의 한 달 월급이 30만 원이라고 하니까 60만 원이면 꽤 큰 돈이잖아요. 그리고 인도네시아에 있는 한 20세 대학생의 경우는 이 게임으로 1년에 70만 원 벌었다니까, 학교 다니면서 교재비나 뭐 여러 비용 충당하고도 저축도 일부 가능한 수준이라고 하니까 대단한 거죠. 이 게임으로 돈 버는 게 무시 못할 수준이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동남아는 이런 규제도 심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그 게임 내에서의 화폐와 실제 현금 간의 환전도 용이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회사들, 또 우리나라 게임 회사들 입장에서 이제 호재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런 성장세의 일부 파이만 좀 나눠 먹어도 우리나라 게임 회사들의 가치가, 밸류가 높아질 거라 생각이 되고요. 이게 여러 가지 규제가 중국 내에서도 있었지만, 이 게임은 어떻게 보면 나쁘게 말하면 중독인데 사실 끊을 수 없는 존재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게임 산업의 장기적인 성장성을 제가 볼 때 잃지는 아직 그러니까 이룰 수가 없다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주가가 좀 폭락했을 때 펀더멘털이 양호하다면 폭락했더라도 좀 견디고 투자의 관점에서 조금 더 살 수 있는 용기를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